다음 달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국민 하루 5분 명상법을 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결집한 3만여 불자들이 진우 스님과 5분 명상을 실참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 일대를 일순간 고요와 장엄함으로 물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사찰 중복 규제 해소 등 불교 관련 정책 현안 해결에 힘써온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별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과 공식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천명상 보급과 전통 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정책 입안에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대 두 번째로 임관한 비구니 군승 균제 스님이 다음 달 레바논 파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레바논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2007년부터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에서 유일한 군종 장교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의 고되고 불안한 마음을 치유한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국민 하루 5분 명상법을 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결집한 3만여 불자들이 진우 스님과 5분 명상을 실참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 일대를 일순간 고요와 장엄함으로 물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다음 달 28일 시작되는 불교도 대법회는 3귀회계와 5개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승보 공양법회와 국제 선명상 대회, 음악회 순으로 봉행됩니다. 조계종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될 대회장 예상도와 취지, 식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형 LED로 장엄한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수계법회는 오후 2시 조계종 원로의장과 전계대화상 스님을 증명 아래 진우 스님이 수계법사로 나서 전통의식으로 봉행됩니다.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계를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한 국민 5계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마약 같은 것이 젊은이들한테 현재 범람회고 그래서 그런 거에 경종을 주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국민들한테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계층과 부문별에서 선발된 600여 핵심 수계대중에게는 전통 연비의식이 진행돼 신심을 더할 예정입니다. 수계에 이어 승보공양 법회에서는 장엄한 영상과 의식, 연출을 통해 승가에 대한 신뢰와 존경, 사부대중 모두의 존중과 공경의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후 4시,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제 선명상 대회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무대에 올라 직접 5분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선명상 대회 개막식에서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간 준비해온 선명상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발표와 동시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을 연출하고 전 국민이 하루 5분씩 선명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분 선명상법을 시작으로 37대 집행부가 핵심 사업으로 개발해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과 교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조계종 수행의 근간인 간화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선명상 대중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선명상은 조계종에서 추구하는 간화선의 가치를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해주자. 궁극적으로는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간화선 참선명상으로 이끌어 가자. 전국 3만여 불자들이 결집하는 이번 법석의 특징은 사부대중이 모두 주인공이 돼 함께하는 것. 장엄한 법석 후 저녁 7시부터는 불자 가수 이승기 씨 사회로 사부대중이 하나 되는 또 하나의 야단 법석 음악회가 열립니다.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와 상월 비보이 E8 크루,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의 공연 등 국민 화합과 세계 평화 염원이 담긴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9일과 30일에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남양주 봉선사,
부산 범어사를 비롯한 전국 11개 주요 사찰에서 선명상 체험 부스, 해외 명사 초청 특강 등 전국 선명상 축제가 열리고 폐막일인 10월 1일에는 봉은사에서 선명상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역대 종단 행사 가운데 가장 환희롭고 놀랄만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야단 법석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전통사찰 중복규제 해소 등 불교 관련 정책 현안 해결에 힘써온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별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과 공식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에선 선명상 보급과 전통사찰 경례지목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공유했는데요. 조계종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정책 입안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원 복령사에 들어섭니다. 22대 첫 정기국회 개회를 엿새 앞둔 어제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입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만남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총무원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정책 워크숍을 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잘 살펴주셔가지고 그 사찰이 국민들에게 좋은 그 휴식처가 되고 안락처가 되고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숍에선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전통사찰 관련 현안 등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방식 개선과 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사찰림의 공익가치 재평가 필요성도 짚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공개로 다뤄졌지만 조계종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정책 입안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과 제도,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행태로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전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각별하게 챙기겠다. 오늘 이 자리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가 왜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체험일지라도 어떠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지를 전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의원들은 워크숍에 앞서 복령사 대적광전과 주요 전각을 참배하며 전통사찰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순기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직접 준비한 박하차를 대접하며 국민의 마음도 박하향처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원함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회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위는 올 가을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불교 정책 입안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대 두 번째로 임관한 비구니 군승 균제 스님이 다음 달 레바논 파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한때 중동의 화약고로도 불렸던 레바논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내전의 상처와 극심한 경제 위기,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레바논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2007년부터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에서 유일한 군종 장교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의 고되고 불안한 마음을 치유한다는 각오입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특전복을 입은 스님이 환한 미소로 임무를 설명합니다. 17살에 출가한 균제 스님은 2014년 명법 스님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비구니 군승으로 현재 육해공 소속 8명의 비구니 군승 가운데 최고참입니다. 임관 10년 차인 균제 스님은 레바논 평화유지단 소속으로 다음 달 파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구니 군승 최초, 레바논 해외 파병입니다. 그래도 이제 비구니 군승이 최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의미 있는 거다라고 정말 높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선발이 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응원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파병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등 대한민국 해외 파병부대는 총 4개, 그중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뜻을 가진 동명부대는 내전이 수시로 발생하는 레바논의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UN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군승을 포함한 모든 군종 장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총탄이 빗발칠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이지만 스님은 부대 내 유일한 군승으로 24시간 장병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보통 280명 정도 함께 파병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8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위문 활동을 하고 전이고양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24시간 파병 기간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280여 장병들은 8개월간 약 2km 둘레의 주둔지에서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높은 긴장도는 물론이고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균제 스님은 매주 한 차례 법사님이 대신 감사를 전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대 내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해와 사기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심리치료 기법과 출가자로의 자비로운 면모를 최대한 발휘해 장병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군의관과 저밖에 없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법사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해주면 좋을까? 무언가 기법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법사님답게 스님답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다. 파병 장병들에게 나눠줄 기념수건 300장과 라면, 커피 등 총 1.6톤의 위문품도 공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출국하는 스님은 내년 5월 레바논 현지 호국 동명사 법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공주 마곡사가 근대 최고 화승 금호당 약효대종사 96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달의제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4대 금어 병진 스님과 전현호 일선문도회 이사장과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원경 스님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건립 중인 금어원 건립을 잘 마무리하겠다며 개원 후 스님의 작품 전시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928년 원적에 든 금호당 약효대종사는 근대 대표 화승으로 50여 년 동안 마곡사 대광보전 칠성탱화, 법주사 대웅보전 신중탱, 수덕사 3세 후불탱 등 100여 점의 불화를 남겼습니다. 제2봉암사 결사를 이끌며 한국불교 선풍을 되살리고 생활 속에서 중도를 실천해 존경받았던 은암당 고우대종사 3주기 추모달의제가 금봉암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25일 대효 스님, 포항 중림사 주지 철산 스님 등 전국의 사부대중이 봉화 금봉암에 모여 고우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고우 스님의 맞상좌 중산 스님은 봉암사 태고 선원의 기틀을 마련한 고우 스님을 회고하며 수행 가풍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금봉암은 전국 선원 수자회를 창립해 선풍을 진작하고 화두 참선의 현대적인 지침을 제시한 고우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철야 용맹정진과 간화선 명상을 열어 중도 사상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삼화사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국행수륙대제 설행사찰이었던 강진 무의사가 수륙제 복원과 재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강진 아트홀에서 무의사 수륙대제 예술성과 문화성 탐구를 주제로 동방대학원대 이성훈 교수, 동국대 윤소희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지 법오스님 개회사, 이병철 강진 부군수 환영사, 서순선 군의회 의장 축사에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수륙제의 의미와 악기무의 전승 배경, 민속 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주지 법오스님은 2017년 주지 소임을 맡아 이듬해 첫 수륙대제를 시작하고 어느덧 7년이 지났다며 도량불사와 함께 무의사 수륙대제 복원을 사명으로 알고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베트남 불자들이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양국 불교 우호 증진을 기원했습니다.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200여 명은 지난 25일 삼광사에서 부모은혜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부모님께 보내는 평지 낭독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본인의 가슴에 장미꽃을 다는 의식 등을 통해 타국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되새겼습니다. 베트남 동나이 전수원 주지 티티엔 투원 스님과 제한 베트남 불자들은 법회를 통해 양국 불교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동참 대중들은 제한 베트남 전수원 도량개원 10주년 기념 법회와 부모 은혜 봉축 법회 등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승가봉사단체 화엄승가회가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제7회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는 지난 25일 부산 자유회관에서 부산불교교육대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7회 합동 캠페인을 열고 위령대제와 어르신을 위한 경로효 잔치에 이어 거리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자살은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괴로운 업을 파종하는 시작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부산의 자살률과 교통사고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높은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 약사암주지 대해 스님이 봉암사 동안거 일기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구미 도시공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출판기념 법회에는 원로의원 법등 스님, 구미 사암연합회 회장 월담 스님, 김장호 구미시장, 장미경 구미불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해 스님의 봉암사 동안거 일기는 원적에 든 봉암사 수좌 정명 스님을 모시고 2014년 동안거를 보낸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대해 스님은 화두가 성성적적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경험한 선수행의 체험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며 끊임없이 견성처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8일에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전국에서 3만여 불자들이 결집하는데요. 이번 특징은 사부대중이 모두 주인공이 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